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30번째입니다. 오늘 선정한 단어는 바로 감자탕입니다. 감자탕 여러분 다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지금 썸네일에 그쵸? 지금 쓴 것은 감자탕이라기보다는 뼈 해장국의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건데 감자탕은 조금 다르죠.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설본 감자탕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감자탕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돼지뼈에 감자, 들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끓인 찌개. 그렇네요. 또 이렇게 사전적인 설명을 보니까 정의를 보니까 또 좀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고려대 한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뼈를 여긴 뼈고 여긴 등뼈네요. 고아 만든 육수에 감자는 들어가죠. 갖은 야채 등을 넣어 얼큰하게 끓인 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탕의 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자가 맞다. 사실은 중간에 어떤 속설 비슷한 잘못된 정보가 있었죠. 돼지 등뼈를 일컫는 다른 말로 감자뼈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자뼈를 빼고 감자뼈탕에서 감자탕이 되었다 라는 이 설이 꽤나 인터넷에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것은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근거 없는 낭설 정도로 지금은 생각이 되고 있고 감자탕의 감자는 원래 감자의 그 감자가 맞다 라는 것이 좀 매우 유력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감자탕에는 감자가 별로 없느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그 감자는 과연 한자로는 쓸 수 있느냐? 어원은 어떻게 됐느냐? 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이미 제가 보여드렸지만 감자라는 것은 감저에서 왔다. 예전엔 감저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감자라고 얘기한다라는 설이 매우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감 뭐고 저는 뭐냐라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서 감자는 감저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저는 또 있느냐? 보면 감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감저탕은 있느냐? 밑에 보시면 감저탕이라고 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정확하게 기재가 실려 있는 표제 단어입니다. 감자를 넣어서 끓인 국이다. 그래서 감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잣국, 감자국 아니고 사이시옷을 넣은 감잣국이 표준 표기법입니다. 여기 왜 감자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느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감자탕은 사실 이렇게 생겼죠. 보통은 2인분, 3인분 이 정도 해서 먹는 거고 이걸 혼자 먹게 되면 감자가 보통 들어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감자가 요즘 비싸죠. 그래서 뼈 해장국의 어떤 확대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료가 좀 더 많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감자탕은. 보통 그 소주 등의 술, 안주로 많이 먹곤 합니다만 어쨌든 왜 감자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감자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그런 설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감자가 예전에는 흔하고 매우 그 가격이 단가가 낮은 그런 작물이었지만 요즘에는 의외로 그죠? 최근에 감자 가격이 꽤나 오른 적도 있었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에는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줄다가 지금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맞는 건데 그러면 왜 감자는 이렇게 적게 들어가 있고 이 등뼈가 메인이 됐느냐? 돼지 등뼈죠. 여기에 대해서도 몇몇 기사라든가 칼럼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감자가 왜 탕 이름에 붙었느냐? 원래는 돼지 그죠? 등뼈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고기도 아닌 돼지고기, 그 중에서 거의 먹지도 않는, 예전엔 버렸을 것 같아요, 거의. 아니면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먹었겠죠. 등뼈를 만든 국밥이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먹는 사람도 그렇고 그 메뉴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 등뼈가 메인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들어가는 감자 양도 상당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감자탕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의 느낌이 좀 희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제가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설명에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서 두 번째의 그 이유, 그러니까 돼지 등뼈라는 말 대신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그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두 번째 재료, 즉 감자를 이름에 붙여서 감자탕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전에 보면 지금은 여기에 이거 좀 사진 설명하기 좀 그런데 뼈 주변에 좀 골수도 있지만 이 살이 많이 붙어 있죠. 이건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살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사실은 돼지는 거의 털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먹는 거죠. 그렇죠? 모든 내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등뼈에도 살이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구워 먹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푹 고아서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겨우 그 등뼈 사이에 있는 골수나 아니면 남은 살을 이렇게 긁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서민 음식 중에 또 서민 음식에 해당하는 게 감자 혹은 돼지 그 등뼈였는데, 그래서 이름이라도 돼지 등뼈는 좀 빼보자 라는 생각에, 그렇죠? 이렇게 감자탕이란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자에는 사실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라면 이 감저죠, 감저. 정확히 말하면 감저에서 감자가 왔는데 이 감저가 지금 여기에 사진에 있는 이 포테이토를 뜻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네. 최근까지도 그랬다는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924년 동아일보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시면 미의 대용식물,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 표현이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죠. 대용식물, 식품도 아니고 식물이라는 거는 아마 이거는 일본어의 다베모노에서 그냥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인 어떤 그 상황을 감안하신다면 이상한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감저가 적당. 네. 쌀의 대용식품으로서 이 감자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감자가 그 포테이토의 감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구마에 해당합니다. 방금 식물도 그렇고 쌀미를 그대로 쓰는 것도 그렇고, 코메라고 하네, 코메. 이것도 일본식 한자라고 했죠. 얘도 일본식 한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적당도 당연히 일본식에서 많이 쓰고요. 뭐 테키토 이렇게 얘기 많이 씁니다. 쓰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감저라는 건 어떤 것이냐? 보시면 감저라고 해놓고 사실 이걸 많이 쓰죠. 사츠마 이모 해서 이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여기서의 뜻도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포테이토가 아니라 sweet potato. 그래서 달 감자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저가 뭐냐? 저는 얘가 감자 혹은 고구마입니다. 헷갈려요. 어차피 우리 이쪽에서 그 원래 자라던 뭐 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칭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물 이름, 동물 이름도 아니고 식물 이름은 정말 한 수십 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고, 그렇죠? 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많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되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감저, 감자라고 하겠습니다. 감자는 고구마에 해당한다. 달 감자가 쓰인 것도
스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구마의 뜻이 대부분 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츠마 이모 같은 경우는 사츠마라는 이 표현도 있지만 감저를 그대로 써서 칸쇼라고 얘기하지만 사츠마 이모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한자를 다 쓴다는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토란 같은 건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입니다. 역시 일제강점기죠. 동아일보에 보시면 여기는 아예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저와 마령서의 식용보다 공업용, 그렇죠? 상업화율 전자 45%, 후자는 65%다. 자, 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감저가 아까는 지금의 감자 포테이토가 아니라 고구마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마령서는 과연 무엇인가? 네, 이 마령서는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근까지도 감저는 고구마, 마령서를 감자라고 얘기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감저가 감자가 됐고 고구마에서 감자로 바뀌는 그런 시기를 최근에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 마령서를 찾아보면 이건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쓰이는데요. 일단은 일본에서는 마령서라고 이렇게 한자를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 보면 자가이모라고 해서 별명은 마령서, 마레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한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자가이모라고 가타카나로 쓰는 경우가 표준적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령서가 감자다, 감저는 고구마다. 저도 헷갈리네요. 라는 사실 일단은 인지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령서입니다. 마령서. 여기서 서는 아까 얘기한 이렇게 써야 되죠? 이 감자 서자와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쨌든 같은 글자예요. 어쨌든 마령서의 마령은 말의 방울에 있는 목에는 방울입니다. 말방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레츠런 파크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금동 말방울, 마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orse bell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말방울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 방울과도 비슷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감자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령서라는 말을 썼었죠. 물론 중국어는 지금은 간치자로 많이 쓰고요. 마랭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마령서라는 표현은 한, 중, 일, 삼국에 모두 다 쓰였고 모두 다 포테이토의 뜻이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마링슈라는 거는 공식 명칭이고요. 이거를 이제 구어에서는 뭐라고 하겠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속어에서 뭐라고 하면 이걸 훨씬 많이 쓰죠. 투도 라고 많이 씁니다. 토두. 뭐냐면 땅콩이죠. 더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투도라고 하면 또 땅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또 타이완에서는 이 투도를 또 감자라고도 땅콩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한중일 삼국에 또 타이완까지 들어가고 홍콩 마카오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또 한자가 매우 혼란해지기 때문에 다시 리셋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령서라는 것은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감자라는 그의 뜻으로 쓰였는데 말의 방울을 닮았다. 그렇죠? 링당이라고 해서 령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방울인데 말에 달린 방울과 비슷하다. 그래서 땅의 알이다, 땅의 콩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토란이다. 이게 토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얘가. 토란도 한자인데 이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토자의 알란자입니다. 흙에서 나는 알이다.
아마 이 란을 난초란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토란국 할 때 그 토란도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산양우다 뭐 양서다 뭐 북양서다 뭐 되게 많습니다. 네. 북감저다 남감저다 뭐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마령서는 그래서 감자에 대한 예전의 감자에 대한 공식 명칭이었다. 한중일 삼국 공통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감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옵니다. 그렇죠? 연해, 제읍, 급, 제주, 감저, 광, 종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해 지역 고을과 제주도에 이 감자와 고구마가 좀 먼저 전파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도 그렇고 고구마를 널리 심을 것에 관한 일입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구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저라고 해놓고 고구마라고 해석한 걸 알 수 있죠. 이런 기록이 약 5건 정도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 모든 감저들이 다 고구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저를 감자 그리고 지금의 감자, 포테이토로 여긴 역사가 아주 짧은 편입니다. 그전에는 고구마를 말한 거죠. 물론 고구마의 역사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짧습니다. 짧긴 하지만 어쨌든 감자가 더 역사는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 세 글자를 한 글자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조사한 만큼 아는 만큼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저탕 중에 감은 달감자입니다. 달감자는 좀 비교적 간단하죠. 이렇게 쓰고요. 재밌는 거는 각골림 보시면 이게 입구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호처럼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입일 수도 있고 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와 있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보통 육식도 했겠지만 곡식을 많이 먹었을 테니까 곡식의 나달이나 이 밥 같은 것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그 맛을 표현한 지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한일자나 그쵸 윗상자나 이런 것처럼 지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입안의 음식이 보통 달았겠죠.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당분으로도 이렇게 그쵸 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이 달다의 뜻이 되었다는 설명이 뭐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자 능력시험에는 4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됐고요. 활용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자성어가 꽤나 많이 나왔었는데 고진감래, 그렇죠? 괴로움이 끝나면 달콤함이 온다, 그렇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한다, 뱉는다 이렇게 되죠. 감언이설, 그렇죠? 귀에 아주 뭐 달콤한 말 그리고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설명.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 사탕 발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달콤한 말 그리고 뭔가 너한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로운 듯한 그런 설명. 감언이설 되겠고요. 감초, 뭐 약방에 감초할 때 감초입니다. 콩과에 해당하네요. 여러 해살이 풀이고 뿌리는 열매가 아니네요. 먹거나 약으로 쓴다. 감초, 좀 달죠. 씹으면. 감령,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건데 삼국연의에 나오죠. 삼국지연의에 중국 후한 말기의 장수다. 제가 알기로는 오나라에 속했고요. 손권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꽤나 그 용맹한 장수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시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감수,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 그러니까 감수죠, 그죠? 제가 뭐 그 위험 부담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달게 받는다. 뭐 벌을 달게 받는다 할 때 달다의 뜻이 이 달 감자의 달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괴롭지 않고 기꺼이 할 때 그 괴로울 쓸 고자의 반대인 달 감자를 쓰는 것도 상당히 재밌죠. 감수하다. 감미는 두 개가 있는데
감미롭다 할 때는 일단 뒤에 맛 미자가 들어간 이 미자를 씁니다. 감미. 설탕, 꿀 따위의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끼는 맛, 단맛, 감미, 감미료 뭐 이런 것도 쓰죠. 감미롭다 할 때도 감미고요. 이 감미는 감미하다 할 때 감미라고 합니다. 감미하다가 뭔가 봤더니 맛이나 느낌 따위가 달콤하고 좋다. 좀 비슷해요. 예, 헷갈리지만 얘보다는 이 감미가 훨씬 많이 쓰인다는 것만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달 감자로 시작하는 거 보시면 감로, 감로수, 감로주 여러 가지 있는데 천하가 태평할 때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는 단이슬이라고 됩니다. 1번 뜻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로, 이슬로자를 쓰고요. 감태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말,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면 갈조르의 해조라고 돼 있고요. 감태를 한자로 쓰면 검은색, 자주색 또는 붉은 자주색을 띠고 바닷속 바위에 이끝처럼 붙어 자라는데 식용한다. 거의 김과 같은 거를 감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단맛이 나는 이끼를 말하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감주입니다. 정 지울까요? 감주. 감주는 거의 식혜하고 비슷하죠. 식혜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자였죠. 자,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을 넣어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 거의 식혜와 감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이 감주에는 도수가 1, 2도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거 아마자케라고 얘기하는데 한 1% 정도의 알코올이 있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감자는 고진감래, 감탄고토, 감언이설, 감초 혹은 약방의 감초, 감령, 성씨죠. 감수, 감미, 이감미, 감로, 감태, 감주 정도의 단어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감저탕이니까 저자를 보셔야겠네요. 감자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준특급이고요. 네, 감자 저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지금은 감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알 것 같아요. 대신 감자, 단 감자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감저가 되나요? 네, 그럼 이거는 단 감자니까 고구마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자, 토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표기하는 어떤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과 한일, 이거 아니네요. 네. 풀초에 그렇죠? 모두 제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를 불똥 주자를 안 쓰고 획을 안 쓰고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점을 안 찍고요. 사실 이 감자 저자는 이건 아닙니다. 감자 저자는 이 글자와 동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밑에 관청 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 이런 거 할 때요. 근데 관청 예전에는 이제 큰 규모의 뜻도 있기 때문에 풀 중에는 크다. 뭐가 크느냐? 그 아래쪽에 뿌리가 상당히 실하고 비옥하고 기름지고 크다. 의 뜻서 감자의 뜻을 나타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발음 요소가 됐다고 해도 괜찮죠. 관청 서자니까요. 그래서 얘는 감자서, 얘는 감자저도 되는데 서로 같은 글자인데 이 도금이 다른 것도 재밌습니다. 이 사물이 감자서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고 감자저자는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감자저자를 활용하는 단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저 빼고는요. 그래서 저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혼동되는 이제 개념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저류는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는데 그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우, 토란 같은 걸 말하는데요. 고구마, 맥국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토란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토란도 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란자 쓴다. 자, 그 다음에 감저 종식법
네. 책 이름. 예, 필사본이고 고구마의 재배. 예, 고구마의 재배 이용 저장법에 관한 기술한 책이다. 감저. 조선 영조 1766년 강필리가 지은 감저보의 다른 이름이다. 감저보라는 책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감저가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의 뜻으로 쓰이다가 최근에서야 감자의 뜻으로 쓰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감저, 남감저 되어 있습니다. 북감저는 감자고요. 남감저는 고구마입니다. 역시 고구마는 조금 남쪽에서 좀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반 감자는 좀 추운 지방에서도 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러니까 감자와 고구마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감저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자, 일단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끓을 탕자입니다. 끓을 탕자 같은 경우는 3급에 배정되어 있고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건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물수의 볕 양자입니다. 보통 재단에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거를 보통 뜻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갑골문은 없고 급문은 있는데 보통 하천에 햇빛이 이렇게 쬐면 얘가 하천이 뜨거워지죠. 예, 그래서 끓을 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라탕 할 때 탕자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물론 간체자를 씁니다만 아래 대울 탕자 해서 밑에 불화변이 쓰이는 탕자가 쓰인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라탕 할 때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러면 탕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에는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는 탕약입니다. 많이 쓰이죠? 달여 마시는 한약을 탕약이라고 얘기하고요. 탕파. 탕파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탕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어서 그 열기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구. 쇠나 함석, 자기 따위로 만들며 이불 속에 넣고 잔다.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이 있죠? 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유탄포라고 얘기합니다. 뭐 유담포, 뭐 유탄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탕파 끓는 할머니네요. 예, 노파심할 때 파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탄포에서 탕탕파입니다. 예, 이 탕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어로 유입니다. 이는 탐포 해서 유탄포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생긴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탕파 자체가 우리나라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파라고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캠핑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그냥 일본어 그대로 유탄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플라스틱도 있고 뭐 전기로도 하고 뭐 그렇죠. 네. 탕파 할 때 탕도 끓을 탕자입니다. 탕면 좀 안성 탕면이니 우육 탕면이 할 때 탕면이죠. 국의 만 국수 말다의 관형사형은 만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 완탕. 완탕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완자가 들어간 넣고 끓인 국이 완탕인데 이 완자도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어에서 발음이 온 겁니다. 둥글 환자의 환자거든요. 환자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환자는 뭔가 그 병원에 있는 환자랑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얘를 완즈 그죠? 이게 이제 완이라고 읽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중국어에.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완자가 돼버린 거죠. 완자탕의 준말이 완탕이 된 겁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탕건. 사실 탕건은 이렇게 쓰는 거 한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거죠. 갓을 쓰기 전에 머리에 쓰는 약간 망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망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망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탕자, 호탕할 탕자를 씁니다. 탕건할 때. 그런데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요. 탕건도 나중에 혹시 또 더 조사해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탕건도 사실은
호탕할 탕자가 쓰였다고는 하지만 원래는 중국어의 이 당자, 당나라 당자에서 왔다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당이 아니라 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꽤 많죠. 설탕 탕자도 원래 당으로 읽었는데 탕으로 읽는 것도 중국어의 영향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탕건의 탕은 조금 약간 애매하지만 이렇게도 쓰는 것 같습니다. 탕건 할 때.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제탕. 제탕은 아시죠? 보통 약탕을 한 번 다려 먹은 한약재를 두 번째 다리는 일 또는 그런 탕약을 제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한 걸 다시 한 번 또 하는 걸 제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죠. 그 다음에 병탕.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떡국입니다.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넣고 끓임. 잡탕. 쇠고기, 해삼, 전복, 무 따위를 썰어 넣고 갖은 양념과 고명을 하여 넣어 끓인 국. 맛있겠지만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수선하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는 모양을 좀 비판적으로 일컫는데 묘사할 때 쓰이죠. 잡탕. 그 다음에 급탕. 뜨거운 물을 공급한다. 말은 좋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일본어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한자 자체가. 그래서 일본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전기 포트든 목욕탕이든 그죠? 규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급탕쯤 하면 되겠네요. 이 탕자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목욕물 이렇게도 쓰이죠. 일본에서도 유라고 해서 이제 이 온천 같은 데 보면 이게 쓰여 있든 쓰여 있고요. 우리도 목욕탕 할 때 탕이 쓰이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쓰이지 않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전혀 이런 목욕탕 할 때는 쓰이지 않는 걸 봐서는 이것도 일본어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마시는 것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탕 됐고요. 농탕. 이것도 설렁탕의 어원 중에 하나인데 설농탕라는 그 유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눈처럼 뽀얀 진한 국물. 그렇죠? 농탕 자체는 있습니다. 설렁탕의 어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국거리가 흐물어지도록 진하게 푹 끓인 국에서 농탕도 있고요. 그래서 설농탕은 지금은 비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렁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선농단이다, 선농탕이다, 몽골어의 슈루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렁탕, 곰탕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탕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탕비실, 이거는 제가 또 최근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탕비실은 거의 100% 일본어식 표현인데 지금 가봐도 탕비실은 정부 기관에도 있고 일반 사기업 회사 사무실 옆에도 있고 아직도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유와카시시츠 그래서 물을 끓이는 방인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탕비실이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는 준비실을 쓰거나 아니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다용도실로 다용도실이라고 하면 또 아파트가 생각나긴 하는데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탕비실은 순화해야 할 어떤 일본어의 찌꺼기로 지금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보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탕자도 많이 봤네요. 설명도 많이 드리고 탕약, 탕파 혹은 탕탕파, 유탄포, 탕면, 완탕, 완자죠. 탕건, 이건 좀 세모, 제탕, 병탕, 잡탕, 급탕, 농탕, 탕비실까지 해서 끓을 탕자 3급에 해당되는 끓을 탕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옆에 있는 양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감자탕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30분이 벌써 넘었네요. 감자탕 같은 경우는 감저탕에서 왔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감저가 원래는 고구마였다. 라는 사실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달 감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고구마의 어원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어를 보면 지구 투도탕 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령서가 마링슈 마령서가 감자지만 속어로는 중국에서 아주 자주 투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이제 그 등뼈거든요. 척수에 있는 척골. 감자탕 탕 이렇게 돼 있죠. 지구 투도탕 되고요. 일본어는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카무자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감자탕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굳이 이제 의역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유,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pork backbone이었는데요. soup 이렇게 맞을 거예요 아마. pork backbone soup이라고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고요. 제가 반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pork backbone soup라고 얘기한다. 결국은 돼지 등뼈 국이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감자탕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포테이토 숲 하면 아마 전혀 다른 음식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우리도 감자탕이라면 감자를 떠올려야 되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좀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감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 130번째는 감자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이 제가 찍은 오늘의 한자어 시리즈 중엔 가장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좀 지루해 하셨을 수도 있고 흥미있게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일단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130번째 단어는 감자탕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